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나이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생활에 이런저런 탈이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50대, 60대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서 좀 숨통 트이는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에 통장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라면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1억만 있어도 노후가 어찌저찌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60에 은퇴한다고 봤을 때 평균 30년, 4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1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은퇴 후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까요? 3억 원? 5억 원? 10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일까요? 원래 돈이란 게 욕심을 부리면 끝도 없어요. 개인에 따라 생활 방식과 씀씀이의 차이가 있다 보니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10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준비를 해놓았는지 궁금하고 고민되는 게 사실이에요. 2023년 기준 50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16.94%로 약 870만 명이에요. 60대는 14.87%로 약 763만 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50대, 60대를 합친 인구가 약 16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나 되거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약 23만 명이었어요.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한 해 무려 100만 명 전후로 태어났거든요. 지금의 4배가 훌쩍 넘는 출산율인데요. 이 세대들까지 이제 50대가 되면서 인구수가 압도적인 연령대가 된 거예요. 제가 딱 그때 태어나서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수업을 다 못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해야 했거든요. 지금 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반이 보통 70명을 넘었거든요. 요즘은 한 반이 20명에서 30명 정도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50대, 60대가 된 우리 세대들이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상당한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와서는 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은퇴에 내몰리고 노후를 맞게 됐다는 사실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은 50대의 가구당 순자산은 4억 9,737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1위였고요. 60대 이상의 경우는 4억 8,63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어요. 50대는 아직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가장 수입이 많을 연령대잖아요. 또 60대가 되면 은퇴 후 퇴직금부터 해서 자산을 가장 많이 쌓아놓는 시기고요. 이렇게 보면 50대, 60대의 자산이 가장 많은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이 이후부터는 이렇게 모아놓은 자산을 곶감 빼먹듯 조금씩 빼먹고 살아가는 시기인데요. 50대, 60대의 순자산이 5억 원에 약간 못 미치죠. 5억 원. 이 5억 원이 큰 돈이긴 한데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돈인가 생각해보면 애매한 금액이기도 해요. 사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웬만하면 10억 넘어가잖아요. 수도권 아파트 평균도 5억을 넘어가고요. 50대, 60대의 5억 원가량의 순자산은 이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 나이까지 5억 원가량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수단은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저축으로 5억 원을 모으려면 한 달 100만 원씩 꼬박 저축해도 대략 40년의 시간이 걸리니 저축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봐도 거주주택 43.1%, 주택 이외 부동산 27.6%, 기타 실물자산 5%를 합치면 전체 자산의 약 76%가 부동산과 실물자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비율은 연령대가 60대, 70대로 올라가면서 더 커지는데요. 이런 부동산 위주의 자산은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역 시절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매달 수입이 있으니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또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잘 올라줬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이 꼭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은퇴하고 당장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나면 생활고라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잖아요. 당장 쓸 생활비도 부족한데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현금화가 힘든 부동산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은퇴 후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노후에 나이 들어서 돈이 필요해도 당장 소득 없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지 않잖아요. 부동산이 있더라도 부동산은 바로 처분이 힘들어서 현금화가 쉽지 않고요. 게다가 급히 처분하면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빠르게 현금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8,54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50대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1억 1,23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과 실물 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이 이만큼이니 전체 자산의 약 20% 남짓이 금융자산이라는 얘기예요. 노후 자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자산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노후에도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비중을 0으로 줄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부동산의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이 자산을 노후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자산의 50%가량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노후 준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 30% 이상은 돼야 수입이 없는 노후에 노후 파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하고요. 노후에 돈 쓸 일이 뭐 있어서 현금 흐름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 들었다고 돈 쓸 일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없어서 못 쓰지 쓸 데가 없어서 못 쓰려고요. 살아오던 관성이 있어서 은퇴했다고 생활비가 확 줄어들지 않아요. 은퇴했다고 집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고 지낼 순 없잖아요. 경조사부터 친구 지인들 만나 품위 유지하는 돈만 해도 쏠쏠이 들어가요. 특히 은퇴 초기에는 그동안 일하느라 못 해본 거 해본다고 여행 다니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에 동호회 같은 데 따라다니다 보면 오히려 현역 때보다 많이 들기도 해요. 게다가 요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50대, 60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가 많죠. 부모님들 병원비나 간병비 등도 만만찮아요. 또 자녀들 결혼자금이나 집 얻을 때 보태주거나 하면 목돈 훅 들어가고요. 배우자가 아프기라도 하면 앞으로 계속 일정하게 큰 돈이 꾸준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만 자산이 몰빵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노후에 생활비부터 목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죠. 그래서 50대, 60대 이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는 자산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해요. 예전처럼 깔고 앉아 있으면 집값이 쑥쑥 올라주는 시기라면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오기는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가장 자산이 많은 50대, 60대 이 자산을 현금 흐름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는데요. 부동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있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먼저 주택연금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은 여러 번 소개드린 내용인데요.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2020년 이후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 및 주택가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주택연금이 단점도 있잖아요. 가입 시점의 주택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하고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하는 등의 단점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따져보셔야 해요. 이런 부담 때문에 주택연금을 활용하기보다는 주택을 매매를 해서 그 차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투자하고 작은 주택이나 외곽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남은 집은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야지 하는 부모 마음도 일부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집을 세로 주는 것과 상가 임대 등을 통해서 세를 받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세를 줘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마음 여린 임대인들에게는 부동산으로 수익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 물이 샌다, 하수구가 막혔다 등등 관리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월세가 안 들어오면 마음고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나가면 새로 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고 요즘같이 공실이 많을 때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집주인이 체질에 맞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부분이에요. 이외에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은행 예적금인데요. 현재 은행권 예금 금리가 3% 내외고요. 적금의 경우 조건에 따라 6에서 7% 정도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현재 물가 상승률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예금은 의미가 없네요. 그래도 적금은 최소 안전마진은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니 안전이 우선인 분들은 고려해보세요. 단 최근 홍콩 ELS 사태로 난리인데요. 이처럼 주가지수에 연계된 상품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세요. 그리고 50대라면 연금통장 활용을 추천드려요. 퇴직연금 IRP와 개인연금저축을 합산한 납입 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에요. 절세 효과까지 있어서 없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거든요. 이런 연금 상품은 중도 인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제저축 효과도 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원금만 1억 8천만원이 되거든요.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면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1년에 900만원, 그러니까 월 75만원 정도씩이라도 넣어보세요. 10년 뒤에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절세 통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무기거든요. 리스크 없이 가장 안전하게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 이런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꼭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라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투자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추천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투자 자산을 미국 S&P 500의 90%, 단기 채권에 10%를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과 시중 금리를 이긴 가장 확실한 투자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외에 미국 S&P 500의 3분의 1, 미국 고배당주의 3분의 1, 단기 채권의 3분의 1 등의 투자 방법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안정적인 투자법이에요. 다만 이런 식의 배분은 본인이 투자에 관한 일정한 공부가 선행된 후 확신이 들면 그때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노후에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건강도 챙기는 삶도 당연히 좋죠. 다만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남는 시간을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50대, 60대 분들의 자산과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노후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동산에 몰빵된 자산을 주택연금,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로 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내 자산이 평균보다 많다 적다를 넘어서 현재의 자산에서 최선의 노후 대책은 무엇일지 고민해보세요.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돈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노후에 돈이 유익한 종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